자, 그 다음에 이 강의 7번. 레이저는 underrating, 자, 과소평가의 예시다. 실용적인, 이게 implication, 함축 또는 의미, 뭐 이런 뜻인데 의미로 볼게요. 과학적 발견에 숨어있는 실용적 의미를, 과소평가한 예이다. 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그들의 세미나 페이퍼, 뭐 중요한 논문, 뭐를 표현하는, 설명하는, 자, 원칙을 설명하는 레이저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논문을 1958년에 대문자죠. 피지컬 리뷰라는 그 어떤 뭐 학술지겠죠. 여기에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은 상당한 흥미를 만들어냈다. 과학 공동체에서. 그리고 결국에는 자, 요게 감목직무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노벨상을 타게 했다. 노벨 이걸로 레이저에 관한 원리를 설명해서 노벨상을 탔다는 거죠. 그런데 neither did the authors nor others in the groups 여기까지니까 neither A nor B 이 저자들과 그 실제로 이 그 노벨상을 타고 이런 논문을 발표한 저자들과 그리고 그 그룹에 있는 어떤 과학자들도 예측하지 못했다. 방대하고 다양한 실용적인 그들 발견에 숨겨진 의미들을, 즉 레이저는 apart from 별개로 그들의 많은 과학적인 사용 방법과는 별개로 가능하게 했다. 빠른 컴퓨터의 개발, 그 다음에 전쟁에 있어서의 타겟 설정, 그 다음에 매우 먼 거리에 있어서의 통신 또는 우주 탐험과 여행, 그 다음에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많은 매일에 사용될 바코드 스캐너, 슈퍼마켓에서의 바코드 스캐너와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예측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종종 자 강력한 의심을 표현했다. 레이저의 실용성에 대해서 레이저의 실용성에 대해서 자기가 레이저는 이런 거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막상 레이저의 실용성 별로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open quipped 이게 quip이라는 게 비꼬다라는 뜻이거든요. It would be useful only to robbers for safe cracking. 자, 이건 이제 그 금고털이죠. safe니까 좀 금고 깨기범. 금고 깨기를 위한 강도들에게나 유용하겠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저가 강력하게 어떤 뭐 열을 발산해서 금속을 녹이는 정도까지밖에 이 이론가들 학자들은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레이저 기술의 발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 이날까지 새로운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쓰임새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굉장히 단순하죠. 자, 짧게 끝냈습니다. 고맙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은 긴데 별거 없어요.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다. VR이 있고 그 다음에 AR이 있어요. VR은 Virtual Reality에서 가상현실이라는 건데 자 이것은 모의화된 즉 가짜 경험이다라는 거죠. 실생활의 가짜 실제 상황이다라는 거죠. 뭐 개인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짜 세계다라는 거죠. 어떤 범위에서 인공적인 3차원 환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뒤에 또 있네요. 그렇죠?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마치 실제 세계와 비슷한 데서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게 Virtual Reality라는 겁니다. 자, 그것에 가까운 친척인 자, Augmented 이게 뭐 이렇게 강화하다 이런 뜻이죠. 강화현실, 증강현실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을 하죠. 맞나? 증강현실. 자, 증강현실 그렇죠? 이게 이제 Augment 강화하다는 뜻인데 강화된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 enhancement 강화를 말한다. 실제 세계의 강화를 말한다. 컴퓨터로 만들어진 개념적인 정보들을 사용해서 실제 세계를 강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 밑에 설명 보세요. 예를 들면 overlaying 자 겹치는 디지털 이미지 어디에 실제 세계에 겹치는 디지털 이미지. 그 말하자면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포켓몬 잡기 게임 같은 게 있었잖아. 그거는 실제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 위에 어떤 정보를 보여주면서 그 포켓몬을 잡도록 했던 거 기억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증강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아예 이런 거 쓰고 아예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새로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고, 증강현실은 실제로 현실 위에 어떤 가상적인 것들이 더해지는 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taken together, 함께 고려될 때, 이 두 개를 합쳐서 이런 말이 되겠죠. 함께 고려될 때 PP죠. 그것들은, 자, immersive technologies, 몰입적 기술, 몰입 기술이다. immerse라는 게, 아까 emerge 할 때 emerg는요, 물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이 IM in이거든.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담그다, 적시다, 끼워 넣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몰입하다 이런 뜻도 있어. 몰입시키다. 그래서 몰입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고, then may completely change. 자, 우리가 저널리즘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바꿀지도 모르는 몰입 기술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몰입 기술, VR과 AR을 몰입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몰입 기술의 의미는 뭐냐면, 자, 저널리즘, 언론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것들의 이러한 몰입 기술들의 힘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하니까, 트랜스포머티브, 변형을 가하는 성질이 있는, 뭔가 변화시키는 이야기의 능력. 일단, 이거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VR이나 AR 같은 몰입 기술들은 뭔가 이야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정도인 거죠. 이야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즉, 단순하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좀 더 강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그 이야기에 변화를 주어서 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그것들은 제공하는 것을 돕는다. 보는 사람들에게, 자, provide a with죠. 무엇을, 더 정확한 물리적인 표현이 되겠죠. 공간이나 또는 공간적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공간의 존재 의미, 그리고 경험된 immersion, 경험된 몰입 이렇게 되겠죠. 경험된 몰입,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 뭔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파악할 때에 이런 공간이라든가 공간의 존재 의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할 때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이야기의 장소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준다는 거지. 경험을 한 것 같은 몰입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사고를 쳤어, 이런 사고가 있었어라고 할 때, 만일에 어떤 AR이나 VR 기술을 통해서 마치 그 사고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시 나오네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VR 영화 제작자인 크리스 밀크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어떤 영화냐 하니까 그 보는 사람들을 놓는 영화죠. 리퓨지 캠프니까 이런 뭐 그 리퓨지니까 뭐고 우리말로 뭐고 난민 수용소 안에 사람들을 두는 그러한 영화, 그런 가상현실 체험의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 기술이 바로 궁극적으로 공감의 기술이다. 공감의 어떤 기계다. 이렇게 됐죠. 이 공감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연결해준다. 이 말은 그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만들어. 당연하겠지. 이 난민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이 사람들이 어떤 감정인지. 그 아예 난민 캠프에다 처박아 놓은 거야. 야, 너희들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아주 심오한 방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전에 한 번도 어떤 다른 미디어의 형태로도 결코 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이나 네이버가 우리한테 어떤 가상현실을 제공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감독이 어떤 시사적인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사용한 거죠.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it can change people's perception of each other. 자, 그러한 기술들은 바꿀 수 있다.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서로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는 것은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러한 진술이라는 것은, 자, 이 back이라는 게 동사로 쓰였죠. 지지하다, 서포트의 의미야. 지지, 지지된다. 몇몇 경험적인 연구자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VR이, 암시하는 되겠죠. 그렇죠? VR이 증가시킬 수 있다.
보는 사람의 어떤 공감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자, 그 다음에 뉴스의 신뢰성에 어떤 그들의 뉴스에 대한 신뢰성의 인식 됐니? 그 뉴스가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한 인식과 또 보는 사람들의 어떤 공감 능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뉴스 참 믿을만하구나. 정말 실제 같구나.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입장을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 그런 느낌들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지지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That's why. 그래서 that's why 들어간다 끝에. 그래서 이러한 기술은 생각되어진다. 새로운 저널리즘의 뭐 여기서는 프론티어가 원래 경계선 뭐 경계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경계 넘어가면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 우리가 어떤 데인지. 그래서 이게 미개척지, 미개척 분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저널리즘이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분야, 새로운 경계 지점, 그 경계를 넘어가서 새로 개척해야 될 분야로서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면 VR과 AR이 있는데 이걸 immersive, 자, 몰입 기술이라고 하고, 이 몰입 기술은 이 저널리즘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몰입 기술은 뭔가 이야기를 좀 더 트랜스포머티브, 아주 변화시킬 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들은 정확하게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게 되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 영화가 이 레퓨지 캠프, 그 난민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난민 캠프에 집어넣으니까 고로 이런 것들이 바로 궁극적인 이 어떤 공감의 기기, 사람과 사람 연결해주는 공감의 기기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실제로 그런 어떤 경험주의적인 연구자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that's why,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은 미디어가 앞으로 탐구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야 될 새로운 분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어떻게 두 개 했고, 서영, 잠깐만. 이 강의 9번으로 넘어가서요. Managed, 관리된 숲은, 자, Second Growth Forest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이차림이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던데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Second Growth Forest를 이차림이라고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 that이라고 하면서 이 뒤에서 Second Growth Forest가 뭔지 이 정의를 해주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 우리 내신 준비할 때는 알면 더 좋죠. 이차림인데 그냥 이제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차림이라는 건 뭐냐면 뭐 어떤 전쟁이나 또는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산이 초토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을 새로 만드는 거야. 새로 그 산을 만들 때, 숲을 새로 만들 때, 그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숲을 이차림이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봅시다. 어떤 이차림이냐 하니까, 자, 심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만들어지고, 이건 뭐랄까, 간벌하고, 그러니까 나무들을 필요 없는 가지치기 해주고, 그 다음에 비료를 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살충제도 뿌려주는, 그렇죠? 마치 뭐처럼 농부들의 어떤 그 들판처럼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것을 이차림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관리된 숲은 바로 이차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이 관리된 숲을 걸을 때에 주목해야 하는 첫 번째 것 중에 하나는 대띠한데 바로 나무들이 작다. 자, 오래된 이차림이 아닌 그런 숲들보다 나무들이 작고, 그리고 그 숲이 그 이차림은 그죠? 예, 그 매니지드 포레스트는 초록색 대신에 갈색으로, 거의 갈색으로 보인다라는 요게 이제 특징이 된다는 거죠. 이 이유가 뭐냐? 나무들이 작고 갈색인 이유는 뭐냐? 나무들이 작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만하죠. 심은 지 얼마 안 될 테니까. 자,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나무들이 나이가 같고 동시에 심었다는 거죠. 크기도 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같다. 거의 동시에 심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함께 가까이 자란다. 촘촘하게 심었을 테니까 함께 가까이 자라고 매우 little light, 자,
매우 많은 빛들이 get through 통과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들의 가지들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나무들이 촘촘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 사이를 통과하는 가지들도 빛들도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작을 것 같진 않은데 작다고 하니까 작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나무들이 커야지 빛이 덜 통과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그 상식하고 반하지만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합시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There aren't any berry bushes or other plants. 자, 다른 여기 이제 berry bushes니까 이건 뭐 그 어떤 열매류 같은 거죠. 이거 부시즈는 관목 같은 거거든. 열매류 관목이니까 관목은 키 작은 나무들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열매 달리는 키 작은 나무들이나 또는 다른 식물들이 그 숲 바닥에는 there aren't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걔들이 얻을 수가 없어서 자랄 만한 빛을 얻을 수가 없어서 바닥까지 빛이 제대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는 별로 식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얘들은 이끼죠. 자라나는 이끼조차 없다. 그 나무에 이끼도 없다. 뭐 깨끗해 보이겠네요. 자, 널스락스니까 이거는 이제 뭐 통나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널스니까 병든 통나무 뭐 이렇게 볼까요? 쓰러진 나무니까 병든 나무 정도로 볼게요. 이런 거라든가 또는 이 스낵스 부러진 가지죠. 스낵스나 어, diversity of plant니까 다양한 식물들도 없어서 덜 habitat. 자, 그러니까 이런 뭐 이 쓰러진 통나무라든가 또는 가지들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식물들이 없기 때문에 야생 동물들을 위한 사용 가능한 더 적은 거주지가 서식지가 있다니까 야생 동물들이 살 곳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전히 들을 수는 있어. 뭐 새들이 chirping high. 자, 지저귀는 거, 짹짹거리는 거죠. chirping. 캐노피는 그냥 하늘 또는 뚜껑 이런 뜻인데 그냥 하늘이겠죠. 저 높이 있는 뚜껑 같은 것도 캐노피라고 하는데 하늘 높이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더욱더 작은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심겨진 2차 숲에서는 생물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 이 내용 별로 없습니다. 예,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자, 이거 그냥 넘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10번은 오늘 마지막 지문인데 10번은 어렵진 않은데 정신 조금만 이렇게 차리고 보면 좋아요. The fact that emotions are unlearned, automated, and set by the genome. 자, 감정이라는 것들이 학습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이며 그리고 만들어진다. 게놈, 그 유전자 덩어리 게놈이잖아요. 그렇죠? 게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은 한마디로 보면 본능적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이면서도 아예 유전자에 기록된 대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본능적인 것이라면 언제나 올린다. Specter of genetic determinism. 스펙트는 그냥 유령이다, 유령. 망령인데 요게 뭐냐면 유전적 결정주의의 망령을 들어올린다,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망령이라는 것은 죽어서 실체가 없지만 그러나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귀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유전적 결정주의라는 게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이것을 신봉한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마치 유령이 되어서 사라졌던 이것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딱 봐도 느낌 오잖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고 유전자가 다 결정한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지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환경에 따라서 뭐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전자가 시킨 대로 하는 거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얘가 생각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is there nothing 아무것도 없는가? 개인적이면서도 교육 가능한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그게 사람마다 다르면서 가르치면 배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가? 어떤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한 거죠. 감정이라는 게 후천적인 건 없는가? 무조건 선천적일 뿐인가? 라고 질문을 한 거죠. The answer is that there is plenty. 많다. 그런 거 많다. 후천적인 거, 교육적인 거 굉장히 많이 있다. 감정의 본질적인 메커니즘, 어떤 처리 과정이라는 것은 normal brain,
정상적인 뇌 속에 있는 감정의 본질적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정말로 꽤 비슷하다. across individuals, 개인들마다 상당히 비슷하고 또한 is 상당히 좋은 거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 속에 있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꽤 괜찮은 편이다라는 거죠. 뇌가 가진 감정의 메커니즘 꽤 괜찮다.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이 인간에게 다양한 문화에서 그게 다양한 문화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인간에게 provide with니까 무엇을 공통적인 바탕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기본적인 선호, 어떤 문제에 대한 고통과 즐거움, 나쁜 것과 좋은 것에 대해서 고통과 또는 기쁨의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선호의 공통적 바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와 상관없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래도 뇌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위에서 이야기하는 genetic determinism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이 계획, 뭔가 감정이라는 것이 본능적이다. 본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똑같다라는 내용을 이제 일부 이렇게 따라주는 지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저 위에서 질문할 때는 개인적이면서도 학습되는 뭔가는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잖아.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통적이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genetic determinism이나 또는 위에서 unlearned, automated and set by the genome이라는 이 부분하고 동일 범주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그러면 개인적인 거 없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메커니즘이 distinctly 확실히 유사한 건 맞는데 이렇게 되겠죠. 유사한 건 맞지만 특정한 자극이 감정적으로 유능한, 너에게 유용한,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요 말 어렵다. 자, 봅시다. 능력을 가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어떤 자극이 있어. 이게 음식일 수도 있고, 어떤 말일 수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너에게 능력을 가지는 이 말이니까, 이 자극이 니한테 실제로 자극이 되는 환경이 동일할 것 같지는 않다. 나에게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X라는 자극이 너한테는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런 환경이 나한테는 똑같지 않을 거. 나한테는 자극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A란 자극을 받아서 너는 이런 감정적으로 능력이 있다니까 이런 감정이 생기겠지만 나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There are things that you feel that I do not. 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고 그 반대의 것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개인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you love and I don't. That you love. 니는 좋아하지만 그리고 나는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반대도 있다. 많은 것들이 또 우리가 무서워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동시에 무서워도 하고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또한 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 반응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 커스터마이즈 최적화된다. 상대적으로 최적화된다. 무엇에 따라서? causative stimulus. 그러니까 인과적 자극. 이거는 번역을 좀 볼게요. 원인이 되는 자극에 대하여. 자, 이거는 뭐냐면 원인이 될 만한 자극이 올 때, 이 개인적인 거야.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인이 될 만한 자극이 있을 때 상대적으로 이 말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맞추어져 있다 이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위에서처럼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내용을 동일 범주어로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에 상관없이 절대적으로가 아니고 사람 따라 상대적으로 그 원인 자극에 반응하도록 조절이 되어 있다,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되겠죠. 됐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다. 즉 이 말은 결론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가 아니라 사람적으로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가 변형되는지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것이 상당히 원초적이면서도 본능적이다라는 이야기는 제네틱 디터미니즘의 어떤 그런 망령,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의 망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것은 없는가? 분명히 많이 있지. 그런데 그 다음에 많이 있지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약간 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뇌에서는 사람마다 이제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고 그거 괜찮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싫고 좋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또 공통적인 것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괜찮지. 공통적인 게 있어. 하지만 다른 것들도 있어, 사람들마다. 즉 다시 말하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원인에 따라서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조절이 되어 있는 거야. 즉 우리는 비슷하기도 하지만 완전히 비슷하지는 않아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고 답을 하기 전에 좋긴 하지만 우리가 비슷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사실은 비슷하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 많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그 투특 영도 2강의 10번까지 모두 오늘 준비된 수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마무리하지요.